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였다고 말이죠. 주름진 손은 원래 그렇게 거칠었고 구분 등은 처음부터 구부정했던 것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부모에게도 슈퍼맨처럼 망토를 휘날리며 세상을 다 가진 듯 당당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망토의 유통기한이 다해버린 어느 어머니의 퇴장으로 시작합니다. 서울 근교의 한 오래된 아파트. 이곳엔 평생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정순 씨가 삽니다. 78. 퇴직한 지는 한참 됐지만 그녀의 일상은 여전히 교사 시절처럼 반듯합니다. 아침 6시 기상, 신문 읽기, 그리고 자식들에게 줄 밑반찬 만들기. 그녀에게 자식은 평생의 숙제이자 가장 소중한 훈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정순 씨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던 김치찌개가 까맣게 타버려도 코끝에 냄새가 닿지 않습니다. 분명히 엊그제 왔던 손주의 이름을 부르려는데 입안에서 맴돌뿐 터져 나오지 않죠. 거기 누구더라? 그래, 김철수. 아차, 철수는 30년 전 가르쳤던 제자 이름입니다. 정순 씨는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직감합니다. 내 머릿속의 지우개가 조금씩 아주 정교하게 내 인생을 지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정순 씨는 입을 굳게 다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만큼은 죽기보다 싫었으니까요. 추석 명절, 정순 씨의 낡은 집이 모처럼 북적입니다. 대기업 부장인 장남 진호 씨와 살뜰한 막내딸 미소가 모였습니다. 겉으로는 웃음꽃이 피었죠. 하지만 공기 중엔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밥상머리 대화는 늘 비슷합니다. 누가 더 바쁜지, 누가 더 힘든지, 그리고 엄마가 전보다 좀 이상하지 않냐는 걱정 섞인 눈치 싸움입니다. 엄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며?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한마디에 밥상이 얼어붙습니다. 장남 진호 씨는 애써 시선을 외면하며 숟가락만 움직이죠. 막내딸 미소는 엄마의 손을 꼭 잡지만 그 손 역시 바르르 떨리고 있습니다. 부모의 노쇠함은 자식들에게 슬픔인 동시에 현실적인 부담이 됩니다. 간병, 비용, 그리고 일상의 포기. 그 무거운 단어들이 자식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날 밤 거실 한 구석에서 정순 씨는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자식들의 낮은 목소리를요. 형님, 엄마 혼자 두는 건 이제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해? 우리 집에 모시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 정순 씨는 조용히 안방 문을 닫습니다. 자식들을 원망하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미안해합니다. 내 늙음이 저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 것 같아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정순 씨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지난번 보건소에 갔다가 몰래 챙겨온 늘푸른 요양병원 팜플렛입니다. 그녀는 돋보기를 쓰고 꼼꼼히 읽어 내려갑니다. 시설은 어떤지, 면회는 자유로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이곳에 가면 내 자식들이 다시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정순 씨는 무서웠을 겁니다. 평생을 지켜온 집, 내 손때 묻은 가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과 떨어져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야 한다는 사실이 왜 안 무섭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전화기를 듭니다. 네, 거기 요양병원이죠?
제가 좀 입소하고 싶어서요.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정순 씨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방식이었죠. 며칠 뒤 정순 씨는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겨 집을 나섭니다. 자식들에겐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거짓말을 했네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점점 멀어지는 익숙한 골목길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띄워보지만 눈가는 이미 젖어 있습니다. 이제 정순 씨는 엄마라는 직함에서 퇴직하여 환자 김정순으로 불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녀가 그곳에서 마주하게 된 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시리고 잔인했습니다. 요양병원 침대 곁에 서 있는 자식들의 위치가 촌수에 따라 정확히 나뉜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그녀의 진짜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요양병원에 면회를 온 가족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재미있다기보단 참 서글픈 법칙이죠. 병실 침대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서 있는 위치를 보면 그 집안의 촌수와 애정의 온도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히 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모님 침대 옆 어디쯤 서 계신가요? 경기도 외곽의 늘푸른 요양병원. 정순 씨가 이곳에 입소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여행 간 줄로만 알았던 자식들도 결국 사실을 알게 됐죠. 처음엔 불같이 화를 내고 당장 나가자던 아들 진호 씨도 며칠 밤낮을 울던 딸 미소 씨도 결국 현실이라는 벽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를 집으로 모시기엔 그들의 삶이 너무나 팽팽한 활시위 같았으니까요. 일요일 오후 면회 시간이 시작됩니다. 정순 씨는 아침부터 세수를 몇 번이나 하고 가장 깨끗한 가디건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창밖 정문 쪽만 뚫어지게 바라보죠. 저 멀리 익숙한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장남 진호 씨네 가족입니다. 정순 씨의 가슴이 콩닥거리기 시작하네요. 자, 이제 병실 문이 열립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침대 옆에 바싹 붙어 엄마의 거친 손을 잡고 눈물부터 터뜨리는 사람 누굴까요? 네, 딸 미소 씨입니다. 미리 준비해온 죽을 떠먹이고 엄마의 손톱을 깎아주며 쉼없이 말을 거는 건 늘 딸의 몫입니다. 그럼 아들 진호 씨는 어디 있을까요? 그는 침대 옆에 뻘쭘하게 서 있습니다. 엄마, 밥은 잘 나오지? 필요한 거 없어? 몇 마디 던지고는 이내 창밖을 보거나 시계를 확인합니다. 아들은 문간쯤에 서서 먼 산을 보는 게 익숙하죠. 정순 씨가 금지옥엽, 신주단지 모시듯 키웠던 그 귀한 아들은 이제 엄마의 눈맞춤이 어색한 중년의 사내가 되었습니다. 병실 문턱을 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도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아이의 학원 숙제를 체크하는 며느리, 그리고 주차장 차 안에서 시동을 걸어둔 채 담배를 피우는 사위.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요양병원의 적나라한 풍경입니다. 정순 씨는 그 모든 공기를 읽어냅니다. 전직 교사였던 그녀의 눈에는 자식들의 그 미안함과 불편함이 시험지 정답처럼 선명하게 보이죠. 진호야, 바쁘면 얼른 가봐라. 난 괜찮다. 정순 씨가 먼저 선수칩니다.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진호 씨는 딸이 사다 놓은 음료수 하나를 까먹고는 이내 일어섭니다. 10분. 아들이 엄마를 위해 낸 시간은 딱 10분이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떠난 자리엔 딸 미소 씨만 남았습니다. 미소 씨는 엄마의 굽은 등을 한참이나 주무릅니다. 엄마,
내가 다음 주에 또 올게. 맛있는 거 뭐 사올까? 아니다. 돈 아껴라. 너희 애들 학원비도 비쌀 텐데. 정순 씨는 미소 씨의 가방에 몰래 빈 봉투 하나를 찔러 넣습니다. 손주 용돈이라도 주고 싶었는데 요양병원 생활을 시작하며 수입이 끊긴 그녀에겐 빈 봉투뿐입니다. 사실 그 봉투 안에는 돈 대신 미안하다는 글자 없는 편지가 꽉 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이 떠난 텅 빈 병실. 정순 씨는 다시 창가로 다가갑니다. 6층 창밖으로 보이는 주차장엔 자식들의 차가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유리창을 가만히 쓰다듬습니다. 멀어져가는 차 뒷모습을 어루만지는 그녀만의 배웅 방식입니다. 유리창에는 정순 씨의 손때와 뽀얀 입김이 서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날 밤 평소 정순 씨를 지켜보던 담당 의사가 그녀의 차트에 이상한 기록을 남깁니다. 정순 씨가 낮에 면회왔던 아들에게 끝내 하지 못했던 말, 그리고 그녀가 몰래 숨겨두었던 의외의 물건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아들? 진호 씨는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갑자기 핸들을 꺾어 다시 병원으로 향했을까요? 자식들은 흔히 착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강철로 만든 줄 알았다고, 늙어도 절대 정신만큼은 놓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은 공평하고 잔인합니다. 가장 고귀했던 지성을 가졌던 사람조차 한순간에 어린아이로 되돌려 놓으니까요. 평생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정순 씨에게도 마침내 그 가혹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정순 씨의 병실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죠. 선망 증세였습니다. 정순 씨는 허공을 향해 소리칩니다. 진호야, 학교 늦겠다. 얼른 일어나. 30년 전 수험생 아들을 깨우던 그때의 기억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진정시키려 하지만 그녀의 힘은 평소답지 않게 완강합니다. 다음 날 아침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진호 씨와 미소 씨. 그들이 마주한 건 정갈했던 어머니가 아닙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로 밥상을 밀어내며 우리 애들 먹여야 한다고 중얼거리는 낯선 노인입니다. 정순 씨의 증세가 급격히 나빠진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괜찮다는 거짓말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형제들의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형, 간병인 비용 이번 달부터 더 오른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막내 미소에 떨리는 목소리에 진호 씨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나라고 노는 줄 알아? 회사 눈치 보며 겨우겨우 면회 오는 거야. 너야말로 전업주부가 좀 더 챙기면 안 되니? 돈과 시간. 부모의 병 앞에서 가장 고상했던 자식들도 결국 이 두 단어 앞에 무너집니다.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미소 씨의 외침은 나도. 내 가정이 있어. 라는 진호 씨의 절규에 묻힙니다. 4060세대가 가장 피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민낯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격렬한 싸움 소리가 병실 문틈을 타고 정순 씨의 귀에 닿았습니다. 잠시 정신이 돌아온 정순 씨는 침대 위에서 죽은 듯이 가만히 그 소리를 듣습니다. 내 몸뚱이가 내 자식들의 우애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는 사실. 그 지독한 죄책감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뒤 정순 씨는 간호사 몰래 떨리는 손으로 뭔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글자는 삐뚤빼뚤하고 문장은 엉망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서슬퍼런 결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재앙이구나. 정순 씨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짐으로 남지 않겠다고. 그녀는 병원 침대 밑 깊숙이 숨겨두었던 약봉지들을 꺼냅니다. 같은 시각 집으로 돌아가던 진호 씨는 차 안에서 핸들을 잡은 채 오열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진호야, 아버지는 울 장소가 없어서 슬프단다. 50대 가장인 자신 역시 지금 울 장소가 없어 차 안에서 혼자 껐득거리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진호 씨는 무언가에 홀린 듯 차를 돌립니다. 엄마에게 못다 한 말이 생각났거든요. 하지만 그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정순 씨의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고 차가운 밤바람만 커튼을 흔들고 있었죠. 정순 씨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베개 밑에 남긴 마지막 수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병실 문이 열리고 비어있는 침대를 마주했을 때의 그 아득함을 상상해 보셨나요? 평생 나를 지탱해주던 기둥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은 공포. 차를 돌려 달려온 진호 씨가 마주한 건 차가운 밤바람에 흩날리는 하얀 커튼 뿐이었습니다. 엄마. 진호 씨의 외마디 비명이 고요한 병동의 공기를 찢습니다. 정순 씨는 다행히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병원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참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죠. 손에는 낡은 구두 한 켤레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들 진호 씨가 첫 월급을 타서 선물했다던 이제는 가죽이 다해진 그 구두 말입니다. 정신이 돌아온 찰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도망치려 했지만 그녀의 다리는 이미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진호야. 내가 길을 잃었나 보다. 학교에 가야 하는데 우리 애들 도시락 싸야 하는데. 정순 씨의 멍한 목소리에 진호 씨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어머니를 업고 다시 병실로 내려옵니다. 어머니의 몸이 이렇게 가벼웠던가요? 등에 닿은 앙상한 뼈마디가 마치 미안하다고 말을 거는 것 같아 진호 씨는 억지로 울음을 참아냅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막내딸 미소 씨가 정순 씨의 퉁퉁 부은 발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세수를 하듯 정성스레 발을 닦아내기 시작하죠. 엄마, 기억나? 옛날에 우리 아빠가 학교 숙직하던 날 말이야. 눈길 걸어온 내 발이 꽁꽁 얼었다고 아빠가 따뜻한 배 위에 내 발을 올려줬었잖아. 미소 씨는 엄마의 차가운 발을 자신의 배 위에 올립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정순 씨의 눈동자가 잠시 빛납니다. 그래. 내 아빠가 참 따뜻한 사람이었지. 복도에서 대립하던 아들과 딸은 이제야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봅니다. 미안함, 후회, 그리고 여전히 남은 고단함. 하지만 그들 사이를 흐르던 날 선 공기는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부모의 병은 자식을 갈라놓기도 하지만 때로는 흩어졌던 마음을 묶어주는 마지막 끈이 되기도 하죠. 임종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한 정순 씨는 마지막으로 힘을 냅니다. 창밖 주차장을 가리키며 일으켜달라고 손짓하죠. 자식들은 그녀를 부축해 창가로 이끕니다. 주차장에는 퇴근하는 간호사들, 면회를 마치고 나가는 가족들이 보입니다. 정순 씨는 유리창에 손을 올립니다. 그건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멀어져가는 세상의 모든 자식들을 향한 배웅이자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인사였죠. 유리창을 천천히 쓰다듬는 그녀의 손길을 따라 뽀얀 입김이 서립니다. 어여 가거라.
내 새끼들, 다들 고생했다. 그 말은 자식들의 죄책감을 씻어주는 유일한 성수였습니다. 요양병원의 그 차가운 유리창이 정순 씨에게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축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셈입니다. 그날 밤 진호 씨는 담당 의사로부터 서류 한 뭉치를 전달받습니다. 정순 씨가 정신이 온전할 때 미리 써두었던 사전 의료 의향서와 짧은 편지였습니다. 완치 가능성이 없다면 억지로 영양을 공급하지 마라. 나는 기계의 의지에 연명하기보다 너희의 웃는 얼굴을 기억하며 떠나고 싶다. 진호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치매에 걸린 순간에도 자식들이 내릴 고통스러운 결정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준비해 오셨다는 것을요. 갈등은 봉합됐고 마음의 짐은 덜어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순 씨가 떠난 뒤 텅 빈 집에서 발견된 낡은 상자 하나. 그 안에는 자식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정순 씨의 진짜 유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유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남겨진 자식들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갈까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는 건 화려한 업적일까요? 아니면 통장의 잔고일까요? 죽음이 문턱까지 차오른 순간 사람이 가장 먼저 찾는 건 결국 사람의 기억입니다. 정순 씨가 세상을 떠난 지 4~7일이 지났습니다. 북적거리던 장례식장도 눈물로 가득했던 병실도 이제는 고요해졌죠. 하지만 남겨진 자식들의 가슴 속엔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순 씨가 살던 아파트. 장남 진호 씨와 막내 미소 씨는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이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주인 잃은 집에는 정순 씨가 평소 쓰던 라벤더 향수 냄새가 옅게 배어 있네요. 거실 한 구석, 먼지 쌓인 낡은 상자 하나가 보입니다. 그 안에는 자식들의 성적표와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정순 씨가 퇴직 후 매일 기록해온 일기장 몇 권이 들어 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정순 씨의 반듯한 필체가 나타납니다. 진호가 부장으로 승진했다는 전화를 했다. 목소리가 피곤해 보여서 축하한다는 말보다 잠 좀 자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 미안하다. 나는 늘 축하보다 걱정이 앞서는 엄마다. 진호 씨는 일기장 모서리를 잡은 손을 바르르 툽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승진 소식에 기뻐하기보다 그 자리에 가기까지 아들이 감당했을 피로를 먼저 읽어내고 계셨던 겁니다. 상자 밑바닥에서 발견된 건 낡은 통장 몇 개와 작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요양원비로 써라. 부족하겠지만 내 마지막 성이다. 정순 씨는 자식들이 싸우던 그 밤 이전부터 이미 자신의 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기 위해 그녀는 아픈 몸을 이끌고 폐지를 줍고 연금을 아끼며 그 돈을 모아왔던 거죠. 미소 씨는 그제야 엉엉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가 요양병원에서 그토록 주고 싶어 했던 빈 봉투의 비밀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의 삶에 결코 짐이 되지 않겠다는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숭고한 배려였습니다. 부모는 그런 존재입니다. 기억이 다 지워지는 병에 걸려도 내 새끼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그 본능만큼은 지워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진호 씨는 창밖을 내다봅니다. 문득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하셨던 말씀이 귓가를 스칩니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어서 슬픈 사람이다. 진호 씨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합니다. 아버지는 가족 앞에서는 헛기침으로 겁을 숨기고
직장 상사의 스트레스를 견디며 홀로 차 안에서 울음을 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져 대지를 비옥하게 하듯 부모는 자신의 잎과 꽃을 다 떨구어 자식이라는 나무를 키워냅니다. 정순 씨는 갔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이제 진호 씨와 미소 씨의 마음속에 단단한 뿌리로 남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양의 의무라는 짐이 아니라 사랑의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디서 울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느 창밖을 보며 여러분의 뒷모습을 배웅하고 계신가요? 부모님이 늘 괜찮다고 하시는 건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걱정할까봐 하는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려 하는 건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진호 씨는 이제 차 안에서 혼자 울지 않습니다. 대신 집에 돌아가 아내의 손을 잡고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있는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 어머님, 이번 주말엔 저희랑 같이 밥 먹어요라고 말합니다. 정순 씨가 가르쳐준 아름다운 마무리는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자들이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 아직 늦지 않았다면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사랑해요라는 말 대신 엄마 저녁은 맛있게 드셨어요? 라는 평범한 안부. 한마디가 그분들에겐 세상 무엇보다 따뜻한 배웅이 될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